영상을 찍는 오늘 날짜가 11월 5일입니다. 입시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많이들 불안하고 많이들 힘든 시기를 고3 아이들이 혹은 재수생 아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면서 이제 입시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 혹은 앞으로도 중요한 시험을 앞둔 친구들, 그런 시험을 앞둔 친구들을 또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드릴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학습공간 꼼지를 운영하고 있는 건 많은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또 영상을 보시면 공간 꼼지라고 하는 공간에서 학습 코칭과 심리 코칭과 동기부여 코칭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꼼지에서 이번에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이 6명 정도 됩니다. 물론 다른 학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좀 임상 자료를 얻기 위해서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좀 인원 제한하면서 아이들을 코칭하면서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표태연 코치님이 늘 아침에 저쪽으로 출근을 하시는데 저한테 좀 SOS가 왔어요. 박사님, 에너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의 기운이 느껴지고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가짐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읽혀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좀 에너지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왜 불안할까요? 아이들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불안하다는 얘기는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하다는 얘기는 이미 난 시험을 망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기 시작하면서 좀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많은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두 아이가 도저히 밖에서 나는 소음을 견딜 수가 없다. 찻소리도 견딜 수가 없고 복도에서 뛰는 미술학원 꼬마들의 소리도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문 여닫는 소리조차도 견딜 수가 없다. 막 짜증이 올라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소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공부하다 벌떡 일어나서 모의고사 다른 스터디 카페 가서 보고 오겠다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아이들이랑 인터뷰 다 해봤죠. 나머지 5 아이들은 들리긴 했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들리기는 했지만 금방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게 감정적으로 불편하거나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사람이 불안하지 않으면 집중과 몰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사실 그 몰입하는 가운데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지도 않죠. 이렇게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불안할 겨를이 없죠. 근데 이 2 녀석이 그렇게 뛰쳐나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가서 1시간을 울다가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 나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많이 황당하고 너무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심리 코칭을 그렇게 부단히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네, 그래서 3일 됐네요. 3일 전에 길고 긴 고민 끝에 이게 심리 코칭을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코칭으로 가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좀 야단을 쳤습니다. 왜 입시의 실패를 미리 예견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지? 나는 이미 입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능 시험 끝나는 날 만약에 잘못 봤다면 난 재수할 거예요 라고 입으로 이미 결정해 놓고 이 입시의 모든 실패는 소리 때문이고 나를 자극하는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이고 나를 집중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온갖 것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있지. 왜 외부의 원인이 입시 실패의 원인이라고 넌 이야기하고 있니? 야단을 좀 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내면의 힘으로 내 성공을 예견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입시에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내면이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입시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근데 왜 실패를 예견하고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아주 엄청 후대게 야단을 쳤습니다. 두 아이가 막 울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막 두 아이 다 똑같이 편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감정은 신체 반응입니다. 감정은 결코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가슴 일렁임이나 그저 감정은 두근두근이 아닙니다. 감정은 신체 반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시를 앞두고 편두통을 호소하거나 입시를 앞두고 소화불량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문제는 불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두 아이들이 심각한 편두통을 호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 일이었습니다. 네, 타이레놀을 두 알을 먹고 진통제 두 알을 먹고도 진정이 되지 않아서 집에 일찍 가서 잠을 좀 자라 이러고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아마 이 남은 열흘이 아주 긴장되는 시간이고 또 아주 혹독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이들의 미세한 변화를 다 살펴봐야 되고 그 미세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심리 코칭 해줘야 되고 멘탈 코칭 해줘야 되고 이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매번 입시 때가 될 때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또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쌓인 데이터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아이들의 내면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내면의 불안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내면의 불안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은 소위 말하면 찍는 것도 답인 그런 행운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네, 아이들의 불안을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공부 잘 됐니? 컨디션 괜찮니? 그래서 부족한 건 보충하고 있니? 선생님 뭐라고 하시디? 그래, 수학과의 선생님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니? 너 괜찮은 거 맞니? 이런 식의 자꾸 불안을 자극하는 대화를 아이랑 하지 마십시오. 지금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보시는 거고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다라고 그러면 주사위는 던져졌어. 떨어뜨려질 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최소한 행운을 기대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 운이 너에게 오려면 이 마음이 최대한 편안해야 된다. 엄마는 그래서 최대한 편안하게 입시를 기다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이들의 에너지가 안정되어지도록 또 아이들의 정서적인 상태가 안정되어지도록 부모님들이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 마음 안에 있는 불안도 같이 잠재워져야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시 예년의 입시와 비해서 별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언어 영역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견하고 있고 이 언어 영역 1교시가 어려워지면서 1교시에서 멘탈이 딱 터지게 되면 2, 3, 4교시 건질 게 없다라는 건 뭐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내면의 힘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부모님들의 내면이 강해지시고 아이들의 내면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내면이 안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네, 부모님들이 안정되어 가시는 게 입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한 응급 처방입니다.